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젊음, 미래, 개혁의 가치를 이유로 제시하면서 화성정에 출마하는 이원욱 의원, 또 용인갑의 양향자 원내대표와 함께 반도체 벨트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죠. 이 대표는 경기도의회를 찾아서 동탄 이 신도시는 평균 연령 34세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공약을 펼치기에 좋은 공간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보수 본류인 TK 출마를 권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구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화성 의뢰는 민주당이 외부 영입 인재죠.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전략 공천했고 국힘은 지금 미정 상태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 글쎄요, 이준석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배지 달고 원에 진입하는 것, 이게 또 개인적인 정치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해서도 또는 뭐 비례 출마 여부를 두고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TK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화성을로 가는 걸 보면 또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젊은 정치인의 상징이다 보니까 젊은 지역구민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과연 화성 을에 가서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이거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나름 또 중량감 있는 또 영입 인재가 전략 공천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당연히 화성을 지역에 만만치 않은 후보를 낼 겁니다. 그럼 과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받아서 여기에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3강 체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2강 1중 정도가 될지는 사실 뭐 지나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만약에 승부를 보지 못하고 또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개인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정치적 커리어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혁신당 내부에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화성을을 지금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비례 가능성도 저는 계속 열려 있지 않을까. 마지막에 가서 또 비례를 무언가 이제 외부에서 또는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비례를 너무 권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서 비례를 갈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기 실시간 댓글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동탄은 평균 나이 33에서 35세로 국민의힘 싫어하고 민주당도 그닥 이미지가 안 좋아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대구 비만 고향이랑 붙는다고 큰 소리 치더니 비만 고향이 없는 화성에 정착할 건가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권호연 부위원장은 어떻게 봐요?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 하에 여기 결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개혁신당의 표를 많이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 연대를 보통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혼자 출마를 한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이제 뭐 같이 뛰는 팀원 비슷하게 이제 그 주변 지역구에 후보자들이 같이 뛰어야 되는 게 이제 선거 전략상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 TK 뭐 대구 쪽으로 출마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혼자 뛰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경기도 그 동탄 주변의 반도체 벨트로 뛰게 되면 이원욱, 양양자랑 같이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그나마 개혁신당의 표밭이라고 생각하는 그 젊은 친구들 34세 평균 연령 이런 지역구가 있는 데다가 특히나 이 화성시가 그 4곳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 지역구가 새로운 지역구 형태로 이제 재편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영훈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인재가 왔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지금 선수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먼저 가서 이제 깃발을 꽂고 여기서 활동을 하겠다, 그런 뭐 전략하에 이 지역을 선택을 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동탄은 젊은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 투표 참여가 낮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출마 간만보다 화성으로 물음표.
분구대나 기다렸다 잽싸게 찜했네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34세라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유권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30대인 걸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많은 겁니다. 아이들이 예, 그래서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평균 연령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착각이네요. 예, 그래서 유권자 평균을 보면 조금 다를 거라고 보고 저 34세가 인구 평균 연령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 이제 정책도 그렇고 또 본인의 포지션도 그렇고 이 남녀 갈라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2030 여성 유권자에서 소구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쪽 표만 받는 건데 그걸로는 당선이 안 되죠. 그런데다가 그 이준석 대표가 저기서 당선되려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데 국민의힘 후보를 10%대로 묶어야 됩니다. 득표율을. 그래야 민주당 그 지지 기반이 강한 저 화성 동탄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3자 구도에서.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무슨 단일화 시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절대 그런 거 응할 리는 없고 국민의힘 후보를 수도권 지역에서 10%대로 묶는다는 게 누구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거의 존재감이 없거나 내지는 화성 유권자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공천하면 모르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지금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로 봤을 때 쉬운 싸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본다면 어쨌든 저런 인구가 젊고 뭔가 이게 변화가 많은 그런 지역구에서 뭐 이번에 안 되더라도 상당히 선전하면 또 훗날 본인 정치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이제 동탄에 내려와서 살고 거기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근데 그런 결정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뭐 아직 거기까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장 변호사께서는 여전히 마지막 비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데 그 가능성은 이제 본인이 닫은 거죠. 저렇게까지 해놓고 비례로 간다는 거는 그냥 개인이면 모르겠는데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정치는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화성을 해서 나온 거고 여기가 이제 분구가 돼서 화성 정이 생겼지만 을 지역은 기존의 이원욱 의원 지역구예요. 그리고 이원욱 의원이 병으로 옮긴 겁니다. 뭐 같은 동네여서 거기서 거기긴 합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아무튼 흥미로운 선거구가 됐어요. 이준석 대표가 저기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국민의힘 민주당은 그 공영훈 씨 현대자동차 사장 지내셨던 그분 이제 586세대인데 이분을 공천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이 공천 퍼즐이 어떻게 맞춰질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를 충분히 의식하고 공천을 할 것 같은데 누구를 거기에 공천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보기에는 이 화성을 3자 구도로 갈 경우에 예. 어느 당이 유리할 걸로 보입니까? 저는 이준석보다는 양당 후보 중에 한 사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화성을 선택한 건 잘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원에서 그 개고생을 하면서 3번을 떨어져봤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통하는 지역인 경북에 가서 뭐 비만 고양이를 잡는다 그러는데 그건 뭐 사실 본인의 그 꿈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경북에는 산업단지 하나 없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가면 구미 갈 줄 알았는데 구미도 요즘에는 쇠퇴를 해가지고요. 예. 경북이 그만큼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화성을 선택을 잘해줘. 화성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GDP가 가장 높은 그런 동네입니다. 울산, 서울보다 높아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고 해서 잘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 배지를 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워낙 양당 체제라는 게 굳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례 가능성은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비례를 또 한다 그러면 이제 정계 퇴출 그런 가능성이 있고 저는 노무현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 이번에 떨어지고 더 큰 꿈을 꿔라라는 측면에서는 괜찮다. 양당의 자극도 주고 말이죠. 네.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TK 공천 잡음 기대했는데 어쩌냐. 영남에서 개혁신당 지지율 거의 안 나온다고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